오늘 FDA가 미국 최초로 사전 피임약의 무처방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 전 없이도 약국에서 피임약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취득 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 이민자와 관련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금보고 대행업체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구글 등 IT 기업들의 수년간 공유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를 공유받은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고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렌트비 체납으로 인해 강제 퇴거 통지를 받은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 긴급지원 대출 거부율도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거주자 상당수가 자신이 다음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만 명의 미국 배우 및 방송인 노동조합이 제작연맹과 고용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파업한 작가노조와 더불어 할리우드 및 TV 영화 산업계의 마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스피린이나 소화제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응급사후 피임약만 처방 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는데 사전 피임약에 대한 무처방 판매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에 대해 처방 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 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응급사후 피임약만 처방 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FDA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게 되며 구입 연령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승인된 경구 피임약 오필의 가격은 올가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FDA의 이번 조치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로데웨이드 판결을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지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패트릭 로구드 타일러 페리고 최고 경영자는 FDA가 오필을 승인한 날은 미 전역의 여성 건강을 위해 매우 중대한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60%가 넘는 미국인들은 낙태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자의 서류 심사를 강화해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취득 과정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 이민자와 관련해 시민권 신청 거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고용 기반, 동반 가족을 포함해 총 42,211건의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됐습니다. 거부 건은 총 5,426건으로 신청서의 12%가 거부됐습니다.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던 전수미 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취업 비자 신분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고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라 기억이 잘 안 나 답변을 얼버무렸더니 당시 임금 명세서와 세금 보고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서를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곧바로 일을 그만둘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영주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최근 들어 취업 이민 과정 자체도 꼼꼼하게 살피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취업 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 취득 당시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일부 세금보고 대행 업체가 10년간 고객 정보를 메타, 구글 등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공유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특정 광고를 노출하고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 의원 등이 내놓은 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텍스 슬레이어, H&R 블록, 텍스 액트 등 3개 업체는 고객들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IT 플랫폼 업체들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웹사이트에 내장된 특정 기술 코드를 사용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IT 기업들에게 계속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정보뿐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 상태, 조정 총소득, 세금 환급 규모 등이 공유됐습니다. 개인들이 정부에서 받은 세금 감면 프로그램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텍스 액트가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사용한 모든 납세자 개인정보를 IT 업체와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공유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특정 광고를 노출하고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벌지가 지난해 11월 보도한 후 의회는 세금보고 회사와 메타, 구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해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의 렌트비 체납으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긴급 지원 대출 신청 거부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부율이 5년 전에 비해 2배가 넘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은 가구는 총 10만 2천여 개 가구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이어오던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 및 뉴욕주 긴급 지원 렌트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사회보장서비스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한 세입자 긴급 지원 대출 신청 5만 585건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66%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국이 밝힌 2022년 회계연도 세입자 긴급자금 지원 대출 프로그램에는 총 1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됐는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에 지출된 해당 예산은 각각 2억 6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뉴욕시의 세입자 긴급지원 대출 거부율은 5년 전에 비해 2배가 넘은 가운데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팬데믹 기간 시행했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해 1월 15일로 종료됐으며 이후 뉴욕시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강제 퇴거 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17만 8천 가구에 달합니다. 뉴욕주에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지난해 기준 59만여 명에 달하며 이 중 40만 7,800만 명이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이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뉴욕주에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가 다음 범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뉴욕시의 치안이 매우 불안 또는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1%는 자신이 다음 차례 범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학교나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에서조차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이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9명이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 just try to manage my risk as much as possible and stay very alert and attentive. Try not to be on my phone all the time or, close my eyes and take a nap. 특히 비행기나 지하철 같은 뉴욕 시내 대중교통 내에서 다른 승객의 행동에서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를 기록하며 절반 가까이가 타인을 의식하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ou have people getting pushed in the train tracks, getting killed on the train tracks. People like yelling and just getting in arguments for absolutely no reason, and people on drugs and people doing stuff that they shouldn't be doing. It's a little scary, but you have to be cautious of staying away from the platform. There's a lot of homeless here. I feel bad for that, but we got to do something about that. 응답자의 34%는 치안 불안으로 가정용 CCTV를 구입했다고 답했고 26%는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나 테이저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응답자 5명 중 1명은 지난 2022년 총기를 구입했다고 답했습니다. I carry, something with me to protect myself. 치안 불안과 대중교통 내 범죄, 총기 및 불법 무기 소지, 정신질환자 문제로 인해 뉴욕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다음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6명이 소속된 미국 배우 및 방송인 노동조합이 곧 파업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화 및 TV 제작자 연맹과 고용 계약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되고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작가 노조가 지난 5월 파업한 데 이어 16만 배우들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산업의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4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해 할리우드 및 TV 영화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가조합이 지난 5월 2일부터 파업을 벌이게 되면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진행 중인 상당수 작품의 제작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는데 여기에 배우 16만 명이 촬영 현장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운영이 거의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조합의 수석 협상가 덩컨 크랩트리 아일랜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도부 투표로 오늘 밤 12시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16만 명이 소속된 배우 조합은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형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및 TV 제작자 연맹과 고용 계약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배우 조합과 제작자 연맹 간 계약은 지난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가 협상 과정에서 한 차례 연장돼 전날 오후 11시 59분 만료됐습니다. 양측은 앞서 파업에 돌입한 작가 조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권리 보장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출연 작품의 지식재산권이 스트리밍 업체에 넘어가면서 시청자들이 작품을 볼 때마다 작가와 감독, 배우들에게 지급되는 재상영 분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기 목소리나 외모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배우 조합 내부의 결속이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점도 파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배우 조합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1980년 이후 43년 만에 파업이 되며 작가 조합과 동반 파업은 1960년 이후 63년 만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6월 식료품 비용은 전년에 비해 5.7%, 외식 비용은 7.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 내외를 보인 식료품, 외식 물가에 비해서는 떨어진 수치지만 CPI에 비해 둔화 속도가 더딘 것입니다.
펄듀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가구들의 식량 불안정 비율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7%에 달했습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이 받는 압박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취약계층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이 올해 3월 끝나면서 기존 수혜자들이 매달 평균 $90를 덜 받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등은 공항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 확대와 셔틀버스 신설, 에어트레인 교체, 주요 도로 확장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에어트레인 신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버스 노선 확대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존 F 케네디 공항은 핵심 진입로인 베닉 익스프레스웨이를 현재 양방향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리게 됩니다. 도로 확장과 함께 진입로와 출구, 중간에 있는 교량 보수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뉴워크 공항은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에어트레인을 21세기 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뉴욕주가 증오범죄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는 커뮤니티 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5,100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맨하탄 유대인 유산 박물관에서 종교적 이유 혹은 커뮤니티 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증오범죄 타겟이 될 수 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운영 중인 단체들이 있다며 이들의 안전과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5,100만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금액 중 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부금이 쓰일 수 있는 곳들로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팬데믹 이후 타격을 입은 아시안 커뮤니티, 성소수자 단체, 흑인 커뮤니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뉴욕시경은 현재 차량 절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 절도 부서에 사건별로 정밀 수사를 담당할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 절도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직장 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판단해 적극 대처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차량 절도 대응팀은 차량 절도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수사만을 담당했던 기존 팀과는 달리 개별적인 차량 절도 사건 모두 초기 대응과 수사를 담당하며 절도 차량 해체와 부속품 불법 매매 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차량 절도 범죄 수사와 예방에 대한 검찰과의 공조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차량 범죄 대응팀은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브롱스와 북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